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일명 쪽 지분자는 조합 임원을 달기 어렵게 하는 등 조합 운영 제도는 강화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과 세종 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달 전국에서 2만 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만 3천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연초 급락했던 자산 시장이 소폭 반등하자 투자자들은 자산 시장,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이미 좀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지나왔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니까 이 대세 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남 3구와 같이 입지가 좋은 지역에 대한 압축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그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혼자 그 옥석 가리기 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더 성공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누구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은 또 찌뿌둥합니다.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남부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부와 서울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발 비 피해 미리 예방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푹푹 찌는 더운 만큼이나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추운 겨울보다는 낫습니다. 지난 겨울은 매우 추웠고 부동산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제 부동산도 조금씩 훈기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시고 또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전략 짜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 먼저 꼼꼼하게 하셔야겠고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피해가 없도록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신다면 좋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키워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서도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방송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2021년 말에서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었고
또 세계 또 전쟁이라든가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 다음에 고물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미래를 그냥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거라도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해를 무사히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유전자들이 나의 2세들을 잘 살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나의 10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10년을 내다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라. 좋은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합니다. 입지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입지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입지 좋은 거 뭐 지하철 역세권에 투자하라, 학군 좋은 데 투자하라, 상업지역에 투자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1도 없습니다. 이거 알지 보면 왜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목돈이 없고 큰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못합니다. 저는 늘 주장을 하죠. 좋은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입지 좋은 거 살려면은요. 입지 당연히 좋죠. 그럼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많이 비싸게 산 곳이 많이 오르질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위치를 미리 좀 선점을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위치, 좋은 입지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만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싼 곳에서 좋은 위치가 스스로 되어갈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입지로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입지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갈아타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동산 투자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죠.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돈 취득세에서부터 그리고 보유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세 그리고 또 전세를 놓다 보면은 또 전세 세입자들과의 문제, 집 수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험을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단지 말씀드려서 부동산 투자만큼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한 거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내가 집을 하나 투자를 하면 집 관리 비용은 내 차 운행비에 반도 10분의 1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남의 30평대에 25억짜리 아파트 하나의 운영비가 내가 갖고 있는 차 1500cc 차보다 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 있으면 폼사 살아야 되죠. 기름 많이 들어가죠. 놓기만 해도 보험료 들어가죠. 그리고 세차해야 되죠. 기름값 들어가야 되죠. 또 차 갖고 왔는데 또 폼나게 돈도 좀 써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요. 자동차를 없애고 오라고 내 집 마련해가지고 폼나게 편안하게 사시고 내 자식들 생각하기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를 몰고 운전하다 나가는 게 더 두렵고 무서운데 집 하나 산 게 두렵고 무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투자 잘하면 인력 가지고 4, 5억 버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자신이 직장 간다고 생각하시죠. 아침 8시에 밥 먹고 6시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힘들죠. 그 힘든 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을 때 얼마 받습니까? 3억, 4억, 5억? 부동산은요 지금 사놓으면요 여기 서울에 한 평짜리 빌라 쪽에 사더라도 30년 지나면은요 10억은 넘게 법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부동산이 뭐 좀 안 해봤다고 두렵다고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동차는 세차하면서 왜 내 집 나를 돈 벌어주는 내 집은 관리를 안 합니까? 집도 소모품입니다. 집도 소모품이고 그리고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살고 누군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너무 쉽게 벌려고 하지 말고 거저 벌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도 내가 투자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가면 나보다 더 돈 벌어주는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단순히 투자만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이 더 생물입니다. 부동산은 규제와 세금과 이자 그리고 가격 상승 지역의 변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요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고 이미 올라 있을 때는 못 사고 올라 있더라도 더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얘는 가만히 계지만 우리 두 발 단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파트도 빌라도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물을 다루려면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도 없이 직장생활 10년 하신 분들 제가 봤을 때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다 저축해가지고 2, 3억, 3, 4억 번 사람은 모아둔 사람은 있겠지만 그건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시대에서 부자는 뭡니까? 마음이 부자야 부자다? 아니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화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능력을 갖췄을 때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을 내다보고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나의 그 성공에 배신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 매우 좋고요. 부동산만큼 또 공부를 덜 하고도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죠?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심플하게 해볼게요. 어떤 지역, 뭐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 또 여기 서울 벗어난 지역은 수도권. 더 벗어나면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인구의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옛날에는 인구가 증가를 많이 할 때는 땅 개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땅 투자를 해도 됐었죠.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작았던 서울이 커져가지고 땅 돈 벌었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죠. 이제 개발 안 하죠. 있는 산단도 줄여야 되고 너무 넘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너무 많아요. 낡은 거 지방 같은 경우 재건축도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땅 투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있는 도시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을 봐야 됩니다. 자, 인구가 앞으로 2070년도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 5천만 명의 인구가 3,800만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데 인구가 지방으로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인구가 서울로 늘어나겠어요? 지자체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수도권에서 또 서울로 대도심으로 나오겠죠. 이건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예측 안 하고 지금 가가지고 10년을 내다보고 지방에 가서 내 아파트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세종시 수많은 그 주변에 인구가 막 늘어나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무조건 투자하려고 그러죠. 왜? 새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새 거에 대해서 투기꾼들이 들어오길 바라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 않고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 투기하는 사람 다 사라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법과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돈 못 벌면 저절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요새는 지방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난다. 쉽게 말해서 인구가 5천만 명, 3,800명 줄어들 때 인구가 줄어들면 가격이 부동산 주택 가격 떨어지지만 중간에 지자체, 학교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회사만 남거든요. 그럴 때는 주거는 대도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수록 대도심은 직장과 자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유지하는 지역, 인구가 상승하는 지역 이렇게 보셔서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10년 동안 하락하는 지역 그리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지역, 지금은 비록 경기가 어렵지만 바닥을 치면 상승할 지역 이런 것들을 좀 골랐으면 좋겠고요. 인구가 하락하는 지역은 임대로 거주하시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집은 어디예요? 수도권 앞쪽으로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쪽에다가 전세를 끼고 사놓고 본인은 당장 직장을 다니니까 원거리에 다니기 힘드시니까 지방에서 근무하신다면 거기에서 임대로 또는 월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는 분들 있죠. 나는 전세 살고 이사 다니기 싫어요. 싫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사세요. 그런 것까지 와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돈 벌기 싫어요. 나는 내가 부자 되기 싫어요. 거기 하면 그냥 살고 오랫동안 묻혀 사세요. 이렇게 저도 답변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만 저는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재화를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월급을 가지고 좀 더 부자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10년을 내다봐야 될 시기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10년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2008년, 그리고 2010년,
2015년, 2019년. 자,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 방송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은 2023년 7월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2033년 7월에 마주보겠죠. 또 과거에 2013년에 또는 2003년에 마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보셨던 2013년에 보셨던 10년을 지난 그 시점에 내다보시면은요. 현재는 반드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죠. 나는 좀 힘들었는데요. 2021년에 사신 분들. 나는 지금 현재 망했어요. 가격이 당연히 30% 40% 떨어졌겠죠. 그러나 지금 2022년에 사신 분들이 지금 2032년은 아니잖아요. 10년 지나서 보십시오. 지금 산 것보다는 더 올라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내림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나는 10년 전에도 떨어졌고요. 15년 전에도 떨어졌고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데죠. 여기 이 지방 같은데 인구가 아예 팔리지도 않고 떨어져서도 살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은 위치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자, 입지라는 것은 지방도 입지가 좋은 데가 있고 서울도 입지가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위치에서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치를 선정하시고 비록 서울이라는 곳에 입지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발이 되고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 사업 아니면 신속통합계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재개발로 그냥 입지가 좋아지는 곳. 그러니까 위치를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입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이라는 곳은요. 지금도 소액으로 또는 5천, 7천만 원 또는 1억으로 또는 3억으로 투자해서 내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걸 모르냐? 일단 서울을 모르니까. 두 번째, 나는 약간 편식을 해서 빌라나 재개발, 재건축 두려워서 하기 싫으니까 아니면 내 성격이 까칠해서 노후 죽어도 보면은 보기도 싫으니까 까칠한 사람들 당연히 잘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돈을 좀 벌어볼 줄 알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편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꼭 초보들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자존심 좋아하고 편식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눈에만 익숙한 것만 좋아하죠. 그러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서 더 일반적인 사람 모르는 데서 금맥을 캐듯이 좋은 부동산을 캐서 1년, 2년 후 또는 3, 4년 후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기 자산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8억으로 떨어졌고 15억 아파트가 13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부터 늘 주장을 하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급격하게 또 제자리를 찾는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서서히 가격이 떨어졌다면 7년 주기설로 갈 텐데 지금은 급격히 하락을 했고 폭락 수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합세를 1, 2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가서 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물가가 높아졌어요. 여러분들이 현업에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요. 지금 철근값 있죠. 철근 한 통당 불과 3년 전에 5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통당 10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건설업에 있다 보니까는요. 이상하게도 철근값 오르면요. 거기에 맞춰서 자재값도 똑같이 오릅니다. 거기에 또 걸맞춰서 자재값 오르잖아요. 그럼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가지고 지금 현장 소장님들 월급이요.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소장 월급이 4천, 5천 하다가 지금 7,200, 7천 해요.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프리미엄 너무 높은 지역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집값 서울에서 웬만한 거 30평짜리 이제 아마 제가 땅 하나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했을 때 땅값 보태고 건설비 건축비 보태면 불가능할 거래요. 지금 8억에도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비 평당 430만 원, 평형당 430만 원 하던 게 지금 800에도 공사 안 해준대요. 왜? 시공사가 안 남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시공사 찾기 힘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못하는 사람, 땅 있어가지고 건물 건축허가 받아놓고 못 짓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인건비 높고,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다음에 물가 엄청 올랐어요. 당연히 인건비 오르면 물가 오릅니다. 그리고 금리도 높아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는 이렇게 싸게 아파트를 공급할 시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금리가 급격히 0.5%대에서 3.5% 오다 보니까 대출 금리 못 막은 사람들 벌벌벌 떨면서 지금 현재 헐값으로 팔았는데, 그게 2002년도에 헐값으로 팔았던 거예요. 무려 30% 40% 팔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떨어져서 안 팔아요. 팔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팔아가지고 어디 이사를 못 가니까 그냥 사는 거죠. 거기다 대고 서울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죠. 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 침체기,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 이게 안 내리더라도 이게 반영돼서 시대 반영돼서 거래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 거래량, 이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시켰죠. 엄청난 규제 뭐 있어요? 세금 폭탄,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중과세, 양도세, 뭐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이런 규제들로 벌벌벌 떨게 해서 수요가 있는데도 살 수가 없고, 내가 헌집 버리고 새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도 내 집 팔아서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돈이 안 되고, 그래서 힘듭니다. 그리고 그 뭐 이상한 뭐 전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만들어가지고 서민들이 이익 봤어요? 보증보험 만들어가지고 짜고 치고 감정가 올리고 그래가지고 3억짜리를 3억 5천에 전세 넣게 한 이상한 제도. 이 서민들이 3억짜리를 가지고 보증보험만 없다라고 한다면 3억짜리 전세 시세에다가 전세값은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 전세 비율이 40에서 50% 또는 많아야 60% 해가지고 3억짜리 살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3억짜리 빌라를 3억 2천에 전세가를 써요. 왜? 보증보험 끊으면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공부를 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3억짜리가 원래 전세를 올려면 임대 비율상 뭐 1억 5천이면 되죠. 그래서 이런 전세값 하락, 이제 제대로 찾아가겠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죠.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10년 후에 그럴까요? 저는 규제도 이제는 완화되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전세값도 상승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다음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시고요. 부동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차 대표를 한번 믿어보시고, 여러분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용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 그나마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니까 너무 좋은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부자 되기 위한 투자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간에 투자 계획을 세우지 말고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좀 내다보고 그 안에서도 좋은 입지를 선택해서 투자하자 조언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향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세우셔야 하겠죠.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차윤원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만나서 또 해결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분당에 네. 샛별 3부 아파트라고요. 네, 분당동에 있는 27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거주를 좀 늘릴 생각이어서 32평대로 해서 네, 같은 분당에 있는 시범단지 한양이나 네, 양지마을 금호를 보고 있는데, 네. 그 두 곳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더 좋을까, 혹은 아,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더 살면서 네. 더 큰 평수로 옮기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좀 집이 좁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네. 주신 게 이 샛별마을에 있는 3부 아파트 27평형을 좀 매도하고 32평형으로 알아봤다. 두 개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시범단지 네. 한양 아파트 그리고 양지마을의 금호 아파트, 과연 이렇게 네. 평수를 넓혀서 이 두 개 중 하나를 골라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있는 아파트인지 분당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직장 위치는 어디세요? 직장은 그 강남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예, 강남. 부인께서는요? 그 와이프는 아직 일은 안 하고 있는데 그 네. 일을 하게 되면 뭐 분당 근처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분당에서 하실 거고.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에요? 자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 6학년. 아주 중요한 시기네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전학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째까지 하면 10년은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자녀분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명이면 이제 27평에서 그래도 30평에서 34평은 좀 살아야 되겠죠? 예. 일단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자녀들을 좀 편하게 키우기 위해서 30평대로 갈아타세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두 번째, 기왕이면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럼요.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그 서현동 시범 아파트 서현 시범 아파트 보신 거죠? 네, 시범 한양 시범. 한양 아파트. 네. 예, 한양 시범. 네. 여기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는 더 위치적으로나 재건축 가능성으로 보나 학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 이쪽 학교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이쪽으로 가는 게 일석일단 삼조입니다. 다만 돈이 문제죠. 네. 예, 팔고 어느 정도 이걸 팔고 여기 시범 아파트 한양 시범 갈 수 있는데 충분한 자금은 좀 되시는지요? 이제 빚은 늘려야겠지만 상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한 5억 정도 대출을 하려고 그래서. 예, 네. 5억을 대출해가지고 들어가서 산다? 네. 또 부담되지 않겠어요? 5억이면 지금 요즘 이자가 다 4.2에서 5%인데 그죠? 그렇죠. 1년에 아무리 잡아도 2,200에서 2,500 정도. 네. 웬만한 사람의 연봉이거든요. 자기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의. 네. 이걸 갖다가 5년을 견리면 거의 1억 2,500 정도. 이 정도 네. 가격은 분명히 올라주지만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정도 상환은 뭐 생활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일단 한마디 할게요. 질르세요. 네. 예. 이것은 그러면 네. 돈도 벌고 자녀 교육시키고 본인의 주거 예. 만족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 키우고 돈 많이 버는데요. 중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을 편안하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여기 친구도 사귀기 좋은 친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가장 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아이의 고향은 서현동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대표님 사실 이제 제가 문의드렸던 게 예, 그 늘려서 갈 때는 사실 역세권 쪽으로 가고는 싶은데 예, 예, 이 시범단지나 양지마을 1단지냐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역세권 보셨어요? 역세권은? 순회역 쪽에 네. 양지 금호 1단지랑 네. 이제 서현역에 시범 한양 이렇게 두 개거든요. 예. 아마 순회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치가 가면 외국적 분위기잖아요, 그죠? 예. 예, 분위기가 좋을 텐데 거기는 재건축이 좀 늦어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자,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은요. 지금 여기에서 아이 교육 끝나고 6년 전 살고 나올 거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아. 벌고 네. 일단 이 재건축을 하는 걸 저는 권장 드려요. 그 완공까지 계속. 예, 왜냐하면 있더라고요. 선생님 5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예.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자 이상을 감당 오를 만한 것은 재건축으로 답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역세권 다들 좋다고 하죠. 역세권은 앞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거예요. 네. 특히 순회 쪽은요. 예. 그래서 한양 시범에 재건축을 끼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둘째까지 한 8년 정도 살아야 되니까 예. 들어가실 때 좀 인테리어를 좀 하고 가세요. 그 인테리어도 그냥 막 인테리어 업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다가 교체 정도 올수리하는 쪽으로 하세요. 요즘 예. 이게 옛날에 3천만 원 하던 게 지금 5천, 6천 들어갑니다.
지금 자재가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이것도 고려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일단 오늘은 아이에게 고향을 만들어준데 어디에? 서현동 한양 시범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회 없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대표님. 네. 네, 이사 가시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 드리면서 말씀 주셨던 두 개의 아파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도록 저희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호암동에, 네. 동호암동에 좀 매수 좀 할까 하고, 투자처를 좀 또- 보고 계신 거예요? 예, 호암동이요. 네,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그러면 투자만 좀 보고 계신 걸까요? 예, 또 부가현동에 네, 이편한 세상 신촌 30평대가 있거든요. 네, 세를 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매수해서 다른 데로 바꿔 탈까 하는데 지금은 매수 시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가연동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데 가지고 있는 매수가, 전세를 좀 팔아서- 놓고 계셨어요. 예, 이거를 지금 좀 세 놨는데 네. 또 팔아야 팔아서 하나. 다른 데로 또 투자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도 하나 고민이시고 그러면 네. 이거 외에도 여유 자금이 더 있으셔서 후암동을 좀 보신 걸까요? 예, 3억대가 있습니다. 네,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더 추가로 있으셔서 이걸로 좀 후암동 쪽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 한번 두 개의 네.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선생님은 네. 이런데 전화 처음 해보시죠? 대표님한테 예전에 한 번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셨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아. 그때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전일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통화하면 걸려면 되게 힘드는데 예, 3년 전에 통화했다면 엄청나게 전화 많이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한 번에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동산들이 다 이게 새가슴들이라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전화하면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래요? 3년 네. 전이면은요. 예, 그때는 하루에 막 100명씩 전화 올 때라 힘들었었을 거고요. 예. 그래 그때 제가 3년 전 하라는 대로 하셔가지고 성공 좀 하셨어요? 아, 그때는 그때도 이편의 세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자, 제가 방송이니까 짧게 아현동에. 하겠고요. 개인적이면 네. 막 사담 많이 해서 많이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 네. 아까 2편한 세상을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전세를 놓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 물어보신 게 동후암, 서후암과 동후암이 있는데 여기 남산이고요. 여기 동후암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투자하라. 예, 단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를 봐야 돼요. 예, 자, 1번. 우리 선생님은 이편한 세상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얘를 여기 요 이편한 세상을 갖고 있고 이게 한 채잖아요. 예. 여기 동호함을 사면 또 한 채가 늘어나죠. 요거는 딸한테 해주려고요. 아, 요건 따님한테. 예, 따님은 무주택자시고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산은 지금 규제 지역,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본인을 할 경우에는 8.4%가 적용되니까 그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따님의 네. 경우 무주택자니까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규제 지역이니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니까 따님에게 증여라든가 차용관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자금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후암 동호암 투자하라. 근데 왜 투자하라고 했냐면은요. 지금 이번 주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인가가
여기 이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 고도 제한 완화가 거기 이 남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20년의 수건이었고 꿈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남산이 이제 그동안은 5층 이하를밖에 못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서후암처럼 평균 13층 일단 10층은 확보해놨고요. 동호암도 이제 무조건 아파트 10층 지을 수 있어요. 그동안 5층짜리면 타운하우스밖에 못 짓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아서 타운하우스로는 도저히 재개발이 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10층은 무조건 확보를 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공청회 끝나고 나름대로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13층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줄 요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게 7월 2일 날 이게 엊그제네요. 7월 2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남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네. 살려면 우리 선생님 방송 끝나고 신속하게 지금 현재 방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네. 물어보시고 거기에 구역도 있죠. 뭐 3구역도 있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진짜로? 예, 압니다. 예. 그럼 투자하시고요. 구역이 있어요. 예, 예. 지금 현재 10층으로 고도를 완화시켜 준 것만으로도 투자 가치가 있을 뿐더러 만약에 줄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13층까지 된다고 하면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은 13층까지요? 네? 13층까지요? 그러니까 아직 13층까지 준다는 말은 없는데 거기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요청 중이다. 네. 그러니까 10층만 가지고도 투자성이 높은데 13층까지 간다면 더 높겠고 뭐 아파트 보통 저는요 10층만 되더라도 이게 조망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동호암은 남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봅시다. 여기가 남산이고 여기가 동호암입니다. 이게 산이 이렇게 높은데 동호암 여기 걸쳐 있고 후암동이 서우암 여기거든요. 여기가 남산 타워고 그래서 여기 10층만 올라가더라도 조망권도 나오고 뒤에 남산이 탁 버티고 뒷마당으로 있기 때문에 살기 너무 좋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주하기도 좋고 투자성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근심하고 있는 그 고도 제한 완화 그게 5층짜리에서 일단 10층은 확정됐다. 네. 다만 좀 더 요구는 하고는 있겠지만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투자성은 좋아졌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산이 밑에 뭐 보면 용산 가족공원, 남산, 그다음에 앞에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효창동, 신공덕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여기가 투자하기가 되게 좋고요. 앞으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가격 오르고 좋아지는 지역은 용산일 것 같다. 이미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강남은 이미 비싸고 좋아진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노후 주거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편의시설로 들어오고 하면은 더 인기가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산이 개발되면 뭐라고 하죠? 제2의 강남이 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2의 강남이니까 1등이 강남이라는 거죠. 강남은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제2의 강남이라는 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그래서 거기 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뭐 돈이 3억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강남에 뭐 반포라든가 역삼 이런 것들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동호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셨던 지역에 대한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왜 그 지역에 투자해도 괜찮은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함께 비교해 볼 만한 두 지역도 일러 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고민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여러분께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미사 신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조금 빌라 투자를 해볼까 하는데 어디다 하면 좋을까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그럼 미사지구의 신한 아파트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저거 그럼 매도하시면 비과세 돼가지고 매도하시면 그럼 거주를 빌라에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거주와 빌라 투자를 좀 나누겠다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제 투자하고 이제 거주는 나누려고요. 나눠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거주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남 미사지구의 신한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매도하고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사 신한 인스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거기 옛날 5년 임대부 아니요. 일반 분양한 거예요. 일반 분양한 거예요. 네네. 그게 그러면은 거기는 임대 없고요. 32단지. 32단지 미사 강변사랑 부영 아파트 옆인가요? 네네, 맞아요. 여기 많이 올랐죠? 분양가 대비에. 예. 예. 일단은 우리 실장님 그 남편 직장 위치가 어디게 되죠? 저기 용산 쪽이요. 용산. 네.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님은요? 저는 뭐 그냥 직장 없어요.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저기 31요. 30. 31. 31. 네네. 그럼 직장 다니시겠네요. 네네. 하나예요? 그럼 한 분이에요? 네네. 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네요. 그러게요. 아니 뭐 더 좋은 데 가려고요. 예. 더 좋은 데는 없어요. 이 가격에 요만큼 살기 좋은 데는 없어요. 그래요? 예, 다만 중요한 건 살기가 좋다. 그렇다는 건 주거 품질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주거 품질이 좋으면 투자성은 좀 떨어져요. 주거 품질, 몸테크를 하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 앞으로 근데 남편이 일단 용산 쪽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우리 자녀는 살기가 좋아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죠. 뭐 한강도 가깝고. 근데 남편은 죽을 맛이에요. 이거 출퇴근 하려면.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아파트 다 새거 편의시설 다 들어왔어요. 뭐 망월천 걸어다니고 한국 다 좋은데 남편이 출퇴근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의 입장에 있어서는 살기가 안 좋아요. 남편의 입장으로 좀 바꿔주자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직장 다니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한 그 대가가 아직까지 출퇴근에 내가 힘들어야 된다. 이걸 좀 덜어주자는 거죠. 덜어주면서 일단 돈을 좀 벌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각을 일단 하시고요. 투자를 좀 합시다. 그리고 좀 살기가 좀 서러도 돈을 많이 벌면 이런 게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돈을 살기 좋은데 조망권 좋은데 가서 사는데 가격이 덜 오르는 것보다 비록 살기는 허접하고 집을 이렇게 뭐 녹지녹지 꿰매갖고 싸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격이 오르면은요 남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시청자님은요 주거 및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빌라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먼저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아들 명의로 하나 있어. 그래서 그 아들 집에 가 살고 요건 투자하려고. 그러세요?
네네. 뭐 집이 그 따님 명의로는요. 딸 명의는 없고 아들 명의로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아들과 본인 명의로 각각 하나씩, 따님과 본인 명의로 하나씩 사놓으면 좋겠네요. 아니 딸은 없고 이제 남편 명의로 사야죠. 남편 명의로 네. 빌라를 네. 지금 팔고 나면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맞출게요. 그냥 지금 이제 전세 놓고 저기 어디지 아들 전세 빼주고 그러면 한 5억 정도 남으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집 있고 본인은 네네. 무주택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래도 나는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세 끼고 그냥 일단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나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5억이나 있는데 빌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다음 이게 있어요. 빌라만 있으면 빌라가 언제 입주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늘 저기 나이는 먹고 근데 재건축은 내가 거주하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네. 불안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제가 늘 방송한 아파트 먼저 하나 사고 나서 그 다음 돈 벌면 작은 돈으로 빌라 사고 재개발 딱 자녀명의로 사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나는 5억 정도가 남는다고 한다면은요. 네. 여기 투자하세요. 여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하시니까 전세 끼고 이게 네. 응봉동 아세요? 응봉동? 네. 여기 응봉역 있는데 보면 대림 1차 그 20평대나 여기 보면 응봉현대나 대림 2차, 대림 1차가 가장 가격이 높아요. 1순위, 대림 2차, 2순위, 응봉현대 3순위. 얘 몽졸이 재건축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모으면 숲도 보이고 삼표 레미콘 아시죠?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네. 이거 철거했어요. 작년에. 아. 그래서 여기가 공기도 좋고 압구정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조망권도 굉장히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응봉동 여기 응봉역에 대림 1차 사면 서울숲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압구정도 보이고 이렇게 예. 조망권 좋은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 여기가 또 힘들다 그러면 신안산선 개통되는 데 있거든요. 네. 신안산선 개통이 2025년 예정이 한 1년 늦어질 것 같은데 네. 제대로 어떻게 개통을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보라매 공원 아시죠? 네. 보라매 공원 바로 붙었는데 신대방 우성 1차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되면 여기 신풍역 밑으로 보면은요 신길 우성 3차 오늘 우성이가 많이 나오네요. 요거 저기, 하나 사두시고요. 송파 쪽은 안 되죠? 송파동도 되는데 돈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송파 쪽은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돈을 벌고 또 송파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기 비싼 걸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내 돈에 맞추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벌고 나면 또 빌라, 재개발 이렇게 가시기 바래요. 네네. 예, 그래서 순서를 잘 받아야 내 마음이 평온하다. 해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돈 좀 보태가지고 송파로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말씀 주셨던 여유자금으로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기보다는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투자를 좀 노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지역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성공 투자하신 후에 또 추후 두 번째 투자 계획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을 좀 듣고 그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연락처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많이 있네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